이정현 공관위원장님이 복귀를 했습니다. 우리 부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복귀하셨는데 이분이 제 말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막 네. 저 영등포를 여의도를 배회하시다가 뭐 기자들에게 보이기도 하고 이러시더니 네. 국힘으로서는 이게 다행인 건지 이게 민주당의 어떤 인사는 이정현 공관위원장님이 복귀하시는 거야말로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뭐 아니,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때요? 압승 뭐 선거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존경하는 장해찬 최고위원께 물어보고 싶어요. 이건 대체 뭐 하는 건지 해석을 좀 연차 쓴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이틀? 이거는 그 공관위의 어떤 권위가 실추된 것에 대한 이정현 위원장의 정치적 승부수였다고 봐야죠. 아 열받아서 런했구나. 1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공모까지 응하지 않으면서 공관위의 룰을 어기고 있잖아요. 이건 사실 등록한 다른 후보들 다 바보 만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공관위 입장에서도 기분 나쁜 일이고 2번 대구시장 등 주요 지역 공천 관련해서 이견이 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정현 위원장의 주말 자맹으로 이제 전권 받았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으니 이정현 위원장의 그립이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오자마자 바로 충북도지사 김영환 현역인데 컷오프시키고 날려버렸습니다. 방금 발표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대구 지역의 그 중진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이익도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여러 이런 행보가 오세훈 서울시장한테도 압박은 좀 되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긍정적이라 보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 이런 사태 해프닝이 없었으면 이런 현역 컷오프나 뭐 대구 의원들에게 불이익 주는 거 만약 그런 결과들이 나올 때 그 장동혁 대표 네가 했지라고 막 당내에서 따질 텐데 네. 그게 아니고 이정현 위원장이 자기가 다 하겠다고 막 사퇴까지 한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찾아서 만나고. 그렇죠. 그럼 이제 컷오프가 됐든 뭐 불이익이 됐든 뭔가 혁신 공천이 나오면 이 장 대표한테 뭐라 할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이정현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자기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책임 떠넘기용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그게 아니라 본인이 책임과 권한을 가져가겠다고 한 거죠. 네. 너 방송 좀 하더니 애가 되게 아니 그냥 듣다 야, 보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네. 되게 푸근해지시네요. 네. 그 선배들한테 안 좋은 거 배우지 마세요. 네. 순수하고 뽀얀 우리의 아이돌로 남아주세요. 네. 저도 나이가 서른. 한마디로 그게 긁어버리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순수한 얼굴에서 그러면은 대책을 한번 들어보자. 이정현 위원장이 전기 충격기 들고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네. 충격을 주면은 쇄신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어떤 뭐 오세훈 시장빨에서 나오고 있는 쇄신안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뭐 좀 어떤 의도로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이번에도 아직 등록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되게 안타까운 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이 뭔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걸 관철하는 포인트가 그 자세가 너무 이상해요. 나 서울시장 나가야 되는데 등록 안 해. 나 공관위원장인데 사퇴해. 뭔가 자꾸 자기 자리를 던지는 식으로만 해요. 이게 지금 거의 뭐 좀 안 좋아지는 집에서 일어나는 행태인데 뭐 어쩔 수 없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게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그런 룰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면 자기가 이제 그걸 정권을 받고 왔으면 잘라내야죠. 아니 이건 나는 공정하게 이제 공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룰을 정시한 거고 룰을 안 지킨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처음에 오세훈 시장이 등록 안 했을 때 후보를 안 내는 한이 있어라도 이런 발언 하셨잖아요. 그걸 관철하고 나가신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 저 사람 진짜 자기 직을 걸고 이렇게 한 거구나 하는데 막상 그렇게 신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언론에 주목받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한테 또 들어오라 그래요. 그럼 이게 뭔가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지금 두 개의 그 큰 기둥으로 돌아가는 정당이죠. 네. 한 기둥은 이제 런앤 추노, 하나는 이제 징계엔 가처분 이래가지고 한쪽에서는 밀어내고 잘한다. 한쪽에서는 도망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정당이거든요. 네. 사실 그 문성호 대변인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오세훈 시장이 뭐 관련해가지고 룰을 어겼어. 공천 신청을 안 했어. 그럼 많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당의 기강인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당이 이를테면은 되게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해. 그래서 기강이나 룰보다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더 중요해. 그럼 오세훈 시장이 이거를 수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런했다가 추노하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성, 이렇게 성에서 막 그 벽돌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괜찮죠. 근데 저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면 와르르 이렇게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혁신을 취할 때 가장 좀 두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시니까 아, 너 진짜 너 있잖아. 고개 빳빳하게 들고 골프 치는 사람 보는 것 같아. 빳빳하게 들고 쳐서 박지원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진짜. 저희는 빳빳합니다. 고개 빳빳하게 들면 들겠습니다. 골프랑 정치는 망한다라는 게 당당하게 고개 들고 그 다니겠습니다. 자칭 정치구당 박지원 의원의 말씀이잖아요. 네. 물론 민주당 상황이 지금 좋죠. 근데 선거는 한 달 앞두고 막 판세가 요동치고 바뀌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원기가 원래 민주당한테 쓴소리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런 나왔어요. 하원기마저도 네. 저렇게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아니, 이거 근데- 어떻게 역풍이 될지 모른다. 아니 근데 내가 막 그 지금 웃자고 얘기했지만 고개를 들고 다녀요. 근데 아무리 고개를 들어도 국민의힘 턱이 보여. 더 심하게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먼저 상황에서도 고개 들고 다닌다. 아니 먼저 고개를 좀 숙이고 아. 사람들한테 이제 국민들한테 좀 뭐 이렇게 저자세로도 좀 나가고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막 방송에서 막 놀리고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들면 장인찬이 턱이 보이는 거지 이렇게. 그러네. 좀 와닿는 게 옛날에 이 정도로 선거가 지금 안 될 각으로 가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전에는 진짜 하다못해 어떤 쇼잉이라도 와가지고 막 국민들 앞에 무슨 뭐 큰절하고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막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거의 뭐 도의원 같은 데는 후보가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제주도만. 이 큰 단위 제주도 아니 경기도는 그래도 다 나왔어요. 경기도는 안 나온 나왔어요. 것도 있다고 저번에 봤을 때 있었어. 몇 곳. 이런 게 있는 그러니까 몇 곳 있는데 그렇죠 몇 곳 있죠. 너무 고개를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라도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럼 경기도에 다 안 나온 줄 아니까 사람들이. 다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감사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의 후보조차 못 낸다는 게 굉장한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뭔가 액션이 있기보다는 우리의 기조가 맞다, 우리 기조대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더 고개를 들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저쪽 엄청 오만방자하죠. 고개가 진짜 빳빳하죠. 근데 잘 되는 사람이야 당연히 고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어떤 사람의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고 여기는 지금 자기들이 들고 싶어도 눌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정희 위원장이 지금 공관위원장으로 복귀를 다시 하면서 뭐 그 사퇴했던 이유가 현역의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하고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전 위원장을 앉히려고 하는 거가 그런 거 관철이 안 아니에요. 됐다. 이런 얘기가 이진숙 돌던데. 위원장을 앉히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언론에서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당이 어려운데 대구시장으로만 쪼르르 다 몰려간다고 비판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역 중진들에 대한 여론이 되게 안 좋아요. 그렇죠. 감점을 주거나 컷오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초선들, 신선한 얼굴들과 이준숙 위원장 경선 세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대구 중진들 욕하다가 그래 그러면 너네가 욕하는 중진들 우리가 잘라줄게 하니까 왜 자르냐 또 이준숙한테 레드카펫 깔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정현 위원장의 혁신공천 방안에 동의를 해요. 네. 대구 중진들 하는 거 없이 대구에서 막 꾸역꾸역 선수만 쌓다가 이제 시장으로 소위 말해 다음번 공천 받기 어려우니까 토끼겠다고 하는 거 살찐 고양이. 그거 이제 당 차원에서의 제재가 필요하죠. 네. 또 충북 같은 경우도 김영환 지사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지만 충격적인 컷오프를 통해서 충북에 경쟁력 있는 신인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네. 제가 자주 언급한 우리 충주맨을 만든 조기령 전 충주시장 같은 경우는 저도 그분은 압니다. 딴 네. 데는 몰라도.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역이 사라지면은 조기령 전 충주시장이 가뜩이나 여론조사 잘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새 얼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참, 그렇게 또 그렇게 그렇구나. 또 우리가 바람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정현 위원장이. 야, 충주맨이 이건 번외 얘기지만은 잘하긴 잘했어요. 그쵸. 맞아요. 개인 그러니까 유튜브도 근데 146만이 이제 친것 같아. 젊은 사람들이 네. 조기령 시장을 어떻게 아냐면 네. 정치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조기령 시장이 충주맨이랑 같이 피식대학 같은 그런 유튜브 맞아요. 나와서 막 나라 퀴즈 쇼하고 이런 것 때문에 호감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이 그 윗세대 어른들한테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랑 똑같이 뭐 힙합 옷 입고 춤추고 막 옛날에 정세균, 박용진, 이재명이 찢어진 청바지 입고 했던 게 아니라 개사과 같은 거. 젊은 사람이 마음껏 놀 수 있게 아니 앞에 사과가 있고. 그냥 거기만 찢어진 거 입은 그라운드를 거 아니잖아요. 운동장을 그냥 열어달라는 거거든요. 그걸 네. 제일 잘할 리더가 조기령 어. 전 충주시장이잖아요. 그런 예. 점에서 저는 그래서 뭐 능력이 있다고. 절차 따지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뭐 이렇게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거. 충주맨이 그걸 맞아요. 근데 설치할 이미 수 국민의힘은 있었다. 절차 따지지 않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공천 신청도 안 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집회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뭐 행진해버리고 이 경우는 반대지. 있잖아. 이 경우는 그러네. 반대지. 이건 윗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구나. 밑에 사람들은 꽉 옥죄요. 맞아요. 근데 이건 네. 반대로 이 충주맹이라는 사람은 저는 사실 그 사람 개인의 재능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우리나라 공무사회라는 게 그 개인의 재능 얼마든지 눌러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그걸 안 했다는 결제가 점만에서 안 했- 잘하신 안 되니까.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저는 잘하셨지. 방금 한기 대변인의 논평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일련의 과정들이 절차 이런 거 안 따지고 예.
공천 그 신청 기간을 정해놨는데 뭐 신청도 안 해버리고 자꾸 늘려주고 예. 넌 하고 그다음에 당 차원에서 뭐 어떻게 행진하거나 이런 대여 투쟁할 때도 절차 안 따지고 하다가 뭔가 삐그러지고 이런 것들이 진짜 잔인하다. 아니 팩트가 아닌 게 있나요? 뭐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대구 공천이 첫 번째 타깃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관측이 있어요. 뭐 그럴까? 대구에서 판을 딱 짜는 거를 보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장악을 하겠다. 이렇게 좀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구가 중요한 지역이니까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니까 이렇게 기존 출마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부담이 좀 덜하긴 하죠. 네. 근데 일단 충북 컷오프가 오늘 1호 소식이었어요. 맞아요. 속보가 그게 났더라고요. 좀 충청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것이고 음. 대구 같은 경우도 뭐 이 위원장 혼자서 결정은 못 하거든요. 네. 근데 현역 중진 컷오프가 어려우면 감점이나 불이익이라도 강하게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렇군요. 뭐 우리가 공천 때 뭐 하위 30%는 뭐 감점 30% 막 이런 제도들을 종종 쓰기도 하거든요. 총선 네. 때도. 그렇게 아니 나올 수 뭐 있죠. 반대로 뭐 현역 이런 걸 안 한 사람에게 뭐 가점 주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신인이나 초선까지 봐주고 3선 마이너스 30%, 6선 6선 오래 했네 마이너스 60%. 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예요? 더 할수록 더 하면 더 할수록 그만 좀 해라. 그렇죠. 빠져라. 이제 좀 그 정도 했으면. 그만해라.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국회의원도 3선 제한법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왜 시장 도지사만 3선 제한 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법을 안 만드는 거지. 근데 3번 국회의원 맞아. 했다는 거는 10년 이상 국민 세금으로 국회에서 정치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근데 10년 했는데 나라 못 바꿨으면 집에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0년 했으면 그 연봉이 얼마예요 또? 한 15억 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저희 당으로 치면은 네. 뭐 4선 5선 한 오상호 의원식이 뭐 재선 뭐 3선인가요? 뭐 김용민 의원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초선 재선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신선하고 다선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안 좋고 있고 이건 아니고 개별 의원들의 어떤 성향, 그다음에 소신, 뭐 책임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선 단위로 끊어버리잖아요. 줄 서는 사람들도 또 엄청 하기 때문에 공천이든 당의 인선이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뭐 나이 들었으니까 물러나라 이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체포 국면에서 관저 앞에 몰려갔던 40명 이 사람들이 있는 이상 우리 국민의힘은 신뢰를 못 받는다. 뭐 이런다든가 네. 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어쨌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이정은 위원장 복귀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닭간다 민심연구소에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중진 컷오프가 필요할까? 요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기를 2개 드릴게요. 1.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혁신 공천을 위해서 중진 컷오프 필요하다. 자, 2. 경쟁력 있는 중진 컷오프는 후보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서 필요하지 않다. 요 2가지를 한번 선택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중진 컷오프 제도 이것도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의지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은 좀 등록을 해라. 그러니까 이 접수해라 지역과 하잖아요. 경쟁력에 대한 차이죠. 네. 그렇지. 왜냐면 대구는 이 중진들 없어서 우리가 당선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